네,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하는 이번 주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자, 매니저님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요. 네. TKG 슈캠스도 일단 4% 수익률 내고 있고요. 또 10월 24일 소개해 주셨던 러셀 같은 경우에도 5%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박스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러셀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략이나 계속해서 홀딩해 봐도 될지 매니저님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 종목 상당히 좋습니다. 러셀 같은 경우는 러셀 로보틱스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네. 1, 4분기 때 CJ가 지분 투자할 정도로 회사가 엄청 탄력 있는 종목이고요. 뿐만이 아니고 그때의 CJ, 그다음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대기업들이 엄청난 물량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반기 때 올해 한 10월, 이래나 12월 안으로 원래 네. 이제 자회사인 러셀 로보틱스를 상장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내년으로 미뤄진 것 같은데 어. 이 회사 굉장히 좋습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 유일하게 배당 주는 종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가격 전략을 보면은 지난 10월 13일이죠. 가격대 2,645원을 깨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실적과 배당이 겸비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자회사인 러셀 로보틱스가 상장을 합니다. 관련 있게 여러분 지켜보시고요. 중장기 좀 갖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이 정말 쌀쌀해진 만큼 배당주를 정말 많이 소개해주고 계신데 이 부분을 수익률에 넣을 수 없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앞으로도 배당주 많이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일정 확인해 보면서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 더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월요일이죠. LG화학 등 10개사에서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일정은 아마 FMC 회의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싶습니다. 뭐 삼성전자 임시 주주총회 개최도 눈에 띄는데요. 그럼 월요일 일정부터 먼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월요일입니다. 리튬 배터리 테크 관련해서 ETF 정기 변경을 합니다. 네. 보통 이제 뭐 종목들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빠지고 편출되고 나오고 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편입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 상승세 정말 무서웠잖아요. 그렇죠. 네. 기관 외국인들이 벌써 알고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LG화학과 일진 머티리얼스는 편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한 2,900억 내지 3,000억 정도가 여기 있네요. 2,977억 원 정도가 자금이 순이입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여러분들 더 갖고 가시고요. 중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조금 조정이 온다면 좀 중장기적으로도 매수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인덱스까지 네. 들어간다면 국내 기관들은 이제 공매도를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오히려 이미 선반영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인데 그렇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LG화학이나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두 종목들 좀 많이 빠져 있죠, 그죠? 네. 편출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매출 여기 들어오는 펀드에 들어가는 유입되는 규모가 좀 빠집니다. 그러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했다가 그게 좀 멎어야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편출 편입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네. 스케줄링을 하셔서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펀드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해주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 관련 내용들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그만큼 이렇게 일정이 정말 1순위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내일이죠. 화요일 일정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창사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뉴삼성 구상안이 기대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취임사를 따로 하진 않았어서 그렇죠. 이 창사 기념일에 이재용 회장이 어떤 발언을 할까 또 기대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2주 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 2주 전 일요일이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의 기일이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이따 이제 목요일 이슈도 보면 아실 텐데 저는 한 11월이나 12월 또는 내년 이제 3월 달에 등기이사 임원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네. 그때에 대해서 회장으로 취임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는데 좀 깜짝 놀란 면이 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7일이죠. 27일 회장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그때 발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11월 1일 삼성 참사 기념일에 맞춰서 아마 구체적인 뉴 삼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나 삼성 계열사 관련된 종목들, 특히 요즘 삼성 SDI가 또 핫하죠. 네. 관련 내용들을 보시는 분들은 꼭 11월 1일 날 삼성 창사 기념일에 나올 이슈에 대해서 모니터링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실적 발표 일정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FNF의 실적 발표 있고요. 또 카카오페이도 실적 발표를 하는데 FNF가 좀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네요. 그렇죠. 매진이. 화요일 날 보면 6개 정도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갖고 나온 종목 회사들만 이제 약간 실적이 좋은 회사들입니다. FNF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 예전에도 굉장히 핫했었죠. 핫했죠. 네. 그죠? 그래서 의류에서는 1등이었는데 작년 3분기를 보면은 이제 1957억이었는데 금년 3분기 때는 1234억으로 이게 바뀌었네요. 네. 예. 1234억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28% 이상 거의 29%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의류 관련 종목 보시는 분들이 요 FNF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일 일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이 1일부터 4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뭐 이 태양광, 뭐 풍력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매진이. 대체 에너지 관련해서 거의 다 대부분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네. 뭐 최신 기술이나 제품, 홍보, 체험, 거기다가 대국민 인식 관련해가지고 신제품이나 신기술 전시를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대체 에너지들이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킨텍스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흐름을 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SKIT,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날 가장 또 중요한 일정이 아닐까 싶은데, 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FMC 회의가 이날 열리고 그렇죠. 이제 목요일 새벽 3시쯤에 이제 발표가 되겠죠? 그렇죠. 매니저님? 이제 원래는 이제 현지 기준으로는 2일인데 2일 날 이제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금리 인상 관련 이슈가 네. 나올 건데요. 현지 시간으로는 2일 오후 2시고 우리 시간 같은 경우는 3일 새벽입니다. 네. 이때 뭐 다 아시죠? 벌써 이제 75베이스 포인트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라는 걸 벌써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거기다가 그 외에 또 관련된 내용들이 부수적으로 좀 나올 겁니다. 근데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너무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12월 산타 랠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재를 보시는 것보다 12월까지 올라갈 좋은 종목들, 이제 배당 주면서 굉장히 저평가된 좋은 가치주를 분석해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연준의 긴축 완화 움직임이 조금 보였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 JP모건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내년까지 피벗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렇죠. 예.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예. 산타랠리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매니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11월 2일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분명히 자이언트 스텝 75베이스 포인트 올릴 것 같고요. 네. 12월 중순경에 있을 때는 아마 빅스텝으로 0.5로 낮추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1, 4분기 때까지는 분명히 금리를 계속 4%까지 인상을 할 것으로 네. 보이는데 아마 그거를 조금 스텝을 좀 맞춰서 너무 빠르지 않게 좀 조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파월의 인터뷰도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1월 3일 목요일입니다. 삼성전자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되는데요. 이날 등기이사 관련된 뭐 이슈가 있을 거다 이런 설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 이제 두 분이죠. 네. 유명희 씨하고 이제 허은영 씨가 사위이사 선출해서 두 분이 이제 이때 임시주총에서 사위이사로 이제 지정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 이슈가 뭐냐면 우리 그 27일 날 여러 번 됐던 회장으로 이제 됐던 우리 이 회장님에 관련된 등기 임원이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등기 임원 이슈가 많이 나고 있는데 내년 3월 같은 경우에 등기 임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호 지분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1월 3일 날 두 분의 사위이사가 내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3월, 뭐 12월까지는 아마 등기이사는 아마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년 3월에 1, 4분기 때 분명히 지금 이재용 회장이 등기이사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에 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 카카오, 또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뭐 롯데칠성, 대덕전자, 콘텐트리 중앙 같은 그런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고 계신 회사들이 실적이 좋습니다. 특히 네. 이제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는 적자에서 턴어라운드를 했죠. 괜찮은 회사예요. 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다 좋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뢰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적자를 냈다가 흑자로 턴어라운드 되는 콘텐츠나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무려 57% 이상 지금 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참 주식시장에서 흑자 전환이란 단어 정말 좋아하는데 콘텐트리 중앙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금요일 일정입니다. 이날도 롯데쇼핑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네요. 그렇죠. 9개 회사 중에서 전부 다 8개 사는 전부 다 줄어들고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롯데쇼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 때 289억에서 금년에 1285억으로 344% 급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너무 안 움직이긴 하지만 좀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일정들 정말 빠듯하게 리뷰를 해봤고요. 꼼꼼하게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좀 눈여겨볼 만한 좋은 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또 오늘 좋은 종목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오. 세아 베스틸 지주입니다. 이 종목 약간 네옴시티 관련주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옴시티 관련주죠. 네. 예. 어떤 모멘텀 전반적으로 주목해보면 여러분 좋을까요? 뭐 이미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단기 침체 국면이라고 해서 미국발 금리 인상, 당연히 뭐 이번에 75베이스 포인트, 그다음에 12월 경우에는 50베이스 포인트 올릴 네. 거고요. 이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쇄국 정책을 하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2020년도부터 계속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 폭등이나 레고란대로 인해서 자금 영색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글로벌이 모든 국가들이 뭡니까?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장 보시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돈을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그렇죠. 네,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네. 똑같아요. 왜냐하면 1973년도하고 1979년도 두 번의 오이시코 이후에 중동의 오일 머니로 네. 건설붐이 엄청나게 이뤘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이 되듯이 금융의 역사도 반복이 되는데 지금 흐뭇하게 빈살만이 웃고 있죠. 네. 예, 1, 4분기만 하더라도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을 다 벌었습니다. 코란포가. 예, 거의 이제 한 2년 동안에 거의 한 7, 8년, 5, 6년, 7, 8년 정도 돈을 다 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앞으로 네옴시티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꼭 보셔야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네옴시티의 그 화면입니다. 앞으로 상상도인데 이런 뭐 단기적으로는 한 700조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 1200에서 1300 정도. 왜냐하면 관련해서 프로젝트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관련 있는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차트상으로 한번 제가 볼까요? 내용들 보면 SOC 이거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얼마 네. 전에 우리 국토부 장관이 중동 관련 이슈 프로젝트를 하면서 같이 사진을 찍은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가셔서 분명히 11월 달부터 준비를 하셨을 텐데 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예. 거래량이 조금은 줄었어요. 사실 네. 세아베스티지주가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실적이 좋지는 않은데 이 종목이 원래 한 1,200원 정도 배당을 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적으로 봤을 때 한 8% 정도 현재가 대비 배당을 주는 회사고요. 네. 실적이 좋았다 나빴다. 작년 같은 게 엄청 좋았죠. 엄청 좋았기 때문에 한 800원 이렇게 주다가 1,200원, 뭐 2, 300원 이상 주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 세아베스티지주의 투자 포인트를 보면은 원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SOC 사업이 많이 늘어가면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저평가된 가치주라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배당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지금 현재가 대비 주가 대비 한 8%, 7% 이상 주는 회사고요. 거기다가 네옴시티 관련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 기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회사죠. 세아 창원특수광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작년이죠. 9월에 아람코의 아람코가 대주주인 사우디의 산업투자공사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네. 스테인리스 무게목 강관과 밸브를 만드는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여기에 한 3천억 정도 투자를 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철강 관련해서는 이 회사가 대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 철강주 내에서 대장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매니저님? 네, 가격 전략을 보면은요, 매수 가격은 조금만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6,000원에서 15,500원 사이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 가격은 19,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4,7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매니저님과 또 소통하고 싶다. 뭐 어떤 채널을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네이땡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밴드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이용을 하시고요. 무료로. 그리고 오늘 저녁입니다. 바로 끝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9시에 유튜브와 그리고 NBA 골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좋은 얘기 그리고 더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이버 초록창과 함께 저녁 9시에 시작되는 조선일매니저의 투자 전략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 알찬 투자 전략 더 자세하게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